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9일 실전 투자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0.21%, 코스닥은 0.3%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또 매도를 했고,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점점 끌어내려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장이었고요. 해외 증시가 다우, 나스닥, 니케이, 상해종합 다 올랐는데 한국 증시만 또 디커플링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뭐 상승한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조정 초입기라고 보여지고요. 환율이 뭐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뭐 잘 받치면서 마무리했고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한국 증시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고요. 외국인 자본 위주로 이탈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금액은 기간이 3일 연속 매수를 했지만 여전히 뭐 큰 금액은 아니고요. 2월 1일에도 이 정도 매수하다가 금방 매도하는 그런 패턴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타성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매집을 하는 연기금은 뭐 거의 한 달 내도록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투자자는 나가고 있다. 외국인을 포함해서 그런 거에 주의를 하셔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2월에 옵션 만기일이고요. 옵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옵션이 만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패턴으로 장이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를 더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등을 할 것인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하락 추세에 무게를 조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까지 빨리 2800선까지 하락을 좀 강하게 하고 나서 그때 새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히 이제 장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는데 음봉으로 마무리했던 점 이런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속 주가가 갇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점 위치에 있는 종목 잘못 들어가시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들고 계시던 종목들은 뭐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 매입을 시기를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고 한국정보인증 보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이 120원 내렸고요. 역시 이제 조금 보안주가 관심이 떨어지면서 하향 추세로 또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쌍바닥을 예상을 좀 하고 241선 위에서 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장이 뒤로 갈수록 떨어지면서 양봉에서 이제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큰 움직임이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리뷰를 하고 있지만 크게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도 크게 움직임이 없고 외국인도 거의 뭐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한국정보인증은 수급이 다시 실릴 때까지 그 다음에 241선 위에서 잘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 때문에 아직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세가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모든 부안주들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그 수급들이 이제는 안 올랐던 종목 위주로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국정보인증도 그때 한번 힘을 받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산입니다. 두산도 이제 계속해서 뭐 하락 이 바닥 근처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추세는 아직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좀 했지만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 대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두산중공업의 3조 자구안 완성, 그 다음에 재무 개선이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두산중공업이 1, 2분기 작년 1, 2분기에 거의 바닥을 쳤기 때문에 지금 연 4분기를 다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아 보이는데 두산중공업은 3, 4분기에 재무 개선을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에 이 두산과 두산중공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산밥켓이 두산중공업 밑에 붙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 개선이 더 이루어질 것 같고요. 부채 비율 이런 걸 좀 잘 봐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에너지 테마, 수소에너지 테마, 수소그룹 이런 거 타서 두산도 괜찮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바닥 근처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241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이제 481선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원대에 충분히 진입이 가능해 보이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50원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얘도 121선을 바닥원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반등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기간이 좀 매수로 했는데 크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를 했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조선주들이 수주를 계속 많이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그 수주량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 적자폭은 작년까지 해서 이 드릴십으로 인한 해양 파트 위기로 인해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삼성중공업이 이제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지금 확실히 주가를 받치면서 어느 정도 올린 이후에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단 한 가지는 이제 공매도 잔고가 아직까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가 되었을 때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주봉상으로 241선 그리고 월봉상으로 이 60 월봉선까지는 충분히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7,700원 선까지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 얘가 오늘 좀 힘을 받았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테슬라가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매입을 하게 하겠다라고, 머스크가 발표를 해버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거의 5천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아주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주 SCI 평가 정보는 막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간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아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장마판까지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같이 좀 끌어내려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241선과 이 21선 같이 돌파를 하면서 거래도 좀 실리고 해서 좀 좋았는데 아쉽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참 더럽게 이어가네요. 요 꼬리를 자꾸 달면서 그날 올렸던 거를 다 팔아버리는 건지 아니면 매집을 하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항이 좀 심하네요. 그래서 개인이 오늘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팔았고요.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받았네요. 4만원까지 돌파를 하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고요. 고점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음봉이 눌러지면서 떴다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 같은 지점을 도달했다가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는 것은 단기간에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뉴스를 보면 배임 횡령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크게 전 현직이고요. 네,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는 이 월봉상으로 큰 흐름만 지켜보면서 지금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일봉상으로는 제 매매 기준에서 넘어버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더 이상 일봉으로 가지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조정을 좀 받으면 21선 받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월봉상으로는 워낙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은 이제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연일 반등을 좀 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21선과 61선 만원 지점에서 반등을 좀 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투자자를 좀 볼까요? 얘는 계속 제가 기간 투자자를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매도를 했네요. 근데 확실히 매도세가 좀 줄었습니다. 외국인도 좀 매도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조금 강하게 투자를 들어오면 다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는 조정이 좀 길긴 했어도, 그래도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음에도 계속 반등을 좀 하면서 힘이 좀 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간에 매도 물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증시 조정이 끝나고 나서, 걔네들 이제 테마가 다시 재조정이 될 텐데, 어, 안 올랐던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도,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에 뭐 풍력에너지에도 한국전력이 이렇게 수혜를 좀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계속 뭐 일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지 마시고 월봉성으로 본다면 충분히 저점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봉성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 꾸준히 오랫동안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일 마지막 옵션 만기일 하루만 남기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